자, 일단 정치권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 맛집 뉴쉐링 가이드 이연경 뉴스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혼돈의 집권 여당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나라고 잡았는데 네.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를 끝내고 나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도 혹시 줄 사퇴하는 건가? 그러면 결국 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대위 체제로 네. 전환하는 건가? 그게 가능한가? 여러 가지 예측 나오는데 우선 지금 화면 보이시는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퇴 변 네. 얘기 좀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5월에 출범한 이후에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기대와 또 희망으로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네. 끊어내야 했었던 거는 뭔가요? 네. 그거 배현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되겠네요. 전 최고위원만 알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권리가 아니라 사고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6개월의 당원권 정지가 끝날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새 지도부를 꾸려야 된다,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잠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간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권성동 직무대행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짜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최고위원이 절반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사실 배현진 전 최고위원의 사퇴는 예견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같이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최고위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당장 과반이 사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최고위원 중에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네. 쉽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에 당대표가 권리 상태거나 최고위의 기능을 상실해야지 네. 비대위 체제로 가동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씩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과반만 나가도 된다, 아니다, 싹 다 사퇴해야 된다.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 일단 비대위 전환 가능합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크게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게 보통 최고위 지도부가 전부 다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꾸릴 때는 다 함께 서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 예를 들어 선거에 졌다거나 하면 책임을 통감하고 모두 다 사퇴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비우고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도 사실 비대위원장을 결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걸로 봐서는 비대위 체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생기고요. 네. 또 하나는 어제 그 잠선 진수식을 갔을 때 그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을 봤을 때 권성동 직무대행에게 권성동 체제에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제 두 분이 만나서 최근에 그 메시지 노출된 것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권성동 대행에게 며칠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라고 전언인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힘 실어주기 아닌가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이 비대위 체제로 가기는 어렵지 않고 제 개인 사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렇지 않을까. 지금 징후들을 봤을 때 이제 그래 보인다라는 건데요. 근데 내부에서는 사실 지금 직무대행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사과를 벌써 3번째 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는 위기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눈치가 빠른 것 같다라는 제이님의 의견도 있으시고요. 아니다, 도주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이대경님은 삿대질 하실 땐 언제고?라고 하는 의견도 계십니다. 그 상황이 약간 부담이 될 수는 네네. 있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그럼 뭘 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전국 돌면서 당원들과 만나고 있는데 경주에서 순두부집인가요? 회식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글을 추가로 또 올렸던데 네. 어제에 이어서 다시 또 그 섬이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네.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의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개혁적이고 당을 걱정하고 있다. 네. 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문자 유출 사태를 두고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비판을 하면서 네. 여의도를 그 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섬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자기가 당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May the 여기 써 있네. May the boss be with you. 저게 이제 스타워즈에 나오는 거잖아요. May the force be with you와 같은 걸 빗대서 한 말인데 어쨌든 울릉도에서 나오면서 네. 또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하니까 뭐 울릉도는 좋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섬은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섬은 해서 정직하다. 네, 그 섬은 정직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여기서 그 섬에서 나와서 그 섬을 좀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인데 예전에 정치인들이 이 권력 투구나 이런 게 중앙 지도부에서 문제가 됐을 때 민심 대장정을 했던 게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손학규 전 대표가 민심 대장정이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뭐 이재명 의원도 사실은 이제 컷오프가 끝나고 나서 민심 네.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권력 암투에 있지 않고 민심과 함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장외전에 대해서도 또 윤핵관 혹은 윤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눈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존 피터님, 이준석 대표는 절대 안 나가고 끈질기게 버틸 것 같다 하시고 나팔수님, 이준석 대표는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라는 의견들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혹세무민이라는 표현을 한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 어제는 그 간략한 페이스북에 문구 정도만 했는데 오늘은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비판했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동안 그 언행이 사실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는 오로지 본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예비후보 시절부터 당선되고 또 현재 이 국정을 운영하기 이르기까지 국정을 뒷받침하는 일보다는 늘 뒤에서 조롱하고 발목 잡고 또 이렇게 이 방해하는 일들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늘 발목 잡았고 그래서 그런 표현도 나온 거다. 그 문자 메시지에 내부 총질. 예, 그리고 그 당원들의 의견이었다. 이철규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핵관으로 그러니까 불리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경찰 출신인데요. 이철규 의원의 얘기는 딱 두 글자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양두구육, 양머리의 계곡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혹세무민이라고 한 얘기는 반사. 누구 보고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것이냐? 예,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치권에서 싸움박질한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명분을 가져다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권력 암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대목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철규 의원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덜 유명해서 조급한 것 같다라고 반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지금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뭐 서로 정말 비대위 체제로 가니 많이 뭐 최고위원 사퇴를 하니 이준석 당대표가 그러니까 내부 총질 소리를 들었니? 아주 그냥 잘 덜 유명해서 저런 소리를 하시니? 이런 얘기 계속 오고 있는 것들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7월 지금 6월 5째 주에 딱 교차가 되면서부터 긍정 비율이 쭉쭉쭉쭉 내려갔었는데 최근에
7월 26일부터 28일 양일간 조사를 해보니까 긍정 2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 뭐 보수층까지 이탈하는 건지 네. 이렇게 20%대까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기로는 인사 문제가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왜냐하면 취임을 5월 초에 했는데 지금 7월 말이거든요. 예. 5, 6, 7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국민들도 지켜봐 줍니다. 처음 출범한 정부가 당장 무엇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에 네. 한 석 달 동안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를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할 것인지는 눈에 띄게 보여지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들도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보에 열심히 나서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 다섯째 주에 골든크로스가 왔고 지금 7월 넷째 주에 조사가 28%인데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설명할 때 4-2-4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보수 4, 중도 2, 네. 그리고 진보 4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40%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지지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평가의 이유를 보면 인사가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들어간 항목 중에서 여당 내부 갈등 그리고 권대행 문자 메시지 노출이라고 하는 대목도 들어갔는데 네. 그것도 응답이 3%로 나타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이 28%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수라고 하는 기본 지지층의 지지도 빠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의 직무 긍정 평가율이 40%, 부정 평가율이 47%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은 신뢰 수준이 95%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표본 오차 6.2%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오차를 벗어난,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점과 이전에 다른 정부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전 정부의 경우에는 네. 집권 2년 차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집권 4년 차에 보여주던 지지율인데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광우병 사태가 있어서 20% 아래까지 20%대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는 아젠다가 분명했죠. 광우병 예. 파동이라고 하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서 인사 혹은 또 지금 말씀드린 권력암투와 같은 것들로 실망하는 사람들이 돌아선다는 건 원래 핵심 지지층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취약점을 드러낸 부분 그리고 앞으로 갈 일이 사실은 국회에서의 지형을 봤을 때는 지금 여당의 의석수가 적은 상황이라 네.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어떤 아젠다를 관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앞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의견들 올라오는데 잠깐만 언급해 드릴게요. 네. 자, 썬천사님, 윤 대통령께서는 팬덤이 없으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옥자황님, 업적도 많은데 업적도 똑같이 보도해달라라고 하시고, 토니베이크님, 이거는 엉터리 지지율 조사다 웃긴다라는 의견도 주시고요. 김선화님, 취임 2달여 만에 점점점 하십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컷오프 예비 경선 민주당 얘기를 했는데 네. 최영일 어제 평론가께서 누구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상했는 거 틀렸습니다. 제 주변 분들도 많이 틀렸고요. 자, 볼게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 일단 당대표 후보자 기호 순으로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의원인데 네. 자, 여기서 강훈식 의원이 스스로 이변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노래 제목이 비슷한데요? 예. 어대명 얘기가 계속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 박용진과 강훈식 두 분은 단일화를 할까요? 그리고 강훈식 의원은 왜 스스로 이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변이 맞죠.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들도 두 분이나 나오셨고 전직 최고위원들도 나오셨고 사실 저는 지지율도 낮고 예. 그리고 전국 선거를 그분들처럼 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도대체 강훈식이 누구길래 예. 이런 이변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박용진 의원은 누가 봐도 국민들 저보다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나왔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식의 예를 들면 단일화는 아무 감동과 감흥이 없고 그냥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삼켰다라는 식의 표현밖에 되지 않을 거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 누구의 정당이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용진의 민주당 혹은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표현되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이든 혹은 도덕적인 의혹과 문제가 제기된 어떤 의원이든 네. 당의 전체 위험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규도 있고 또 어떤 뭐 결단을 요구했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의 어떤 뭐 직권조사에 따른 부동산 관련 의혹들을 받았던 의원들이 네. 탈당 권고를 받았던 적도 있어요. 강훈식 의원께서는 조금 겸손하면서도 박용진 쪽에 단일화되는 그거는 감흥이 없을 것이다. 나로 인한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고 은근히 얘기한 것 같고,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의 민주당도 안 되고 박용진의 민주당도 안 되지만은 본인이 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가능할지 한다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궁금하고. 예. 네, 장경태 의원이 오늘 예. 아침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어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의원 순서대로 발표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가장 박수가 많이 나오고 탄성이 나왔던 순간이 강훈식 의원이라고 발표가 됐을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강훈식 의원의 저 발언은 도대체 강훈식이 누구길래는 반어법이라고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만큼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렇죠. 뉘앙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박용진 의원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인지도가 높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뤄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강훈식 의원 입장에서는 해봐도 좋겠다라고 하는 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 짐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97 세대의 국회의원들이 출마를 해서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 힘없이 무너질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2명이나 컷오프를 통과한 걸로 봐서는 좀 뒤에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네. 강훈식 의원은 이런 시기에 하고 싶지 않다는 건 좀 더 지지도를 좀 끌어올리거나 인지도를 끌어올려 보겠다는 전략으로 평가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인지도를 올리는 것보다 1대1 구도를 만드는 것이 지금 박용진 의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누구로 단일화가 되든지 간에 1대1 구도로 가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이 투표 결과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요. 네. 또 하나는 8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지금 친명 대 비명이 4대 4의 구도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네. 묘하게도. 그래서 828 이번에 당대표를 뽑는 선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가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예, 존 피터님. 훈식이 형 약간 대쪽 같던데 눈빛도 결연하고 어제 그 정견 발표 때 네. 그런 모습을 보셨나 보네요. 어쨌든 추려졌습니다.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연설도 전국들면서 쭉 하고 8월 28일 네. 과연 3명 후보 그대로 나와서 투표를 할지 아니면 1대1로 맞붙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최고위원들도 후보가 8명을 추렸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하여튼 전부 다 공통점은 원외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자, 8월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에 신축 아파트에 좀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해서 뜯어보니까 인분이 봉지에 담겨 있는 게 발견됐는데 네. 공사 건설 노동자분들의 것으로 추정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어요. 아니 저 인분을 저렇게 모아서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또 건설 업계에서는 노동자분들은 오죽하면 우리가 이러겠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 아는 얘기라는 또 거죠. 반대쪽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입장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 벽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오늘 한 건설 노동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이런 일이 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건설 현장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네. 사실 건설 현장을 하게 되면 인부분들도 뭐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세면도 하셔야 되고 씻기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하려면 돈이 들겠죠. 그렇죠. 어차피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는 예, 상황이니까. 그러면 높은 곳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 다시 걸어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비닐봉지 같은 데다 해결을 하신다는 임시로. 겁니다. 임시로. 그러면 그렇다고 선체들하고
나중에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별로 상의하긴 하는데 그런 볼일 보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을 치러진다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뭐 일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똥방이라고 똥방이라고. 부르는데 어디다 모아두는 예, 방이라고. 모아두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를 시멘트로 묻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한 케이스를 의미하는 거고 현장마다 상황이 다른데 보통은 한 군데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고 폐자재는 폐자재대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건설 현장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전 비용이라고 하는 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세면실 이런 걸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저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런 말하자면 불편함, 네, 그리고 일종의 조금 힘듦을 겪어가면서 공사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노동자분들이 일하시는 것도 이 더운 날씨에 어려운데 네. 저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썬천사님이 이영경 캐스터님 올림머리 잘 어울리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살살님 일하다 급하면 똥 쌀 수도 있지라고 하시고요. 또 휴게실 만들어 놓고 막아 놓아서 이런 일이 또 있다라는 의견을 주십니다. 자, 올림머리가 잘 어울리는 이영경 네. 뉴스캐스터와 뉴쉐링 가이드 얘기 나눠봤고요. 바로 김민지 기자의 8분 MG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